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바바리? 이것은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입니다. 내 피부는 칭찬받고 싶지만 이것저것 바르기는 귀찮고 물 건너온 비싼 화장품은 돈 아까운 염치 없는 남성을 위해 태어난 룩백 올인원 로션. 저도 이것만 쓴 지가 이제 한 6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만족합니다. 매우요.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매우요.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요, 들어와서 씻을 때까지 촉촉해요. 명품 프리미엄 화장품과 동일한 재료, 원료, 레시피, 제조 환경에서 만들면서도 가격은 심하게 합리적입니다. 싸게 파는 것이냐고요? 아니죠. 솔직하니 파는 것이죠. 이것이 150ml 대용량이어가지고 막 퍽퍽 발라도 되고 1+1이라서 이벤트 중이라서 가격은 일반 화장품보다도 저렴해 버립니다. 그러니 포털 사이트 남성 화장품 올인원 로션 부분에서 1등을 먹어버렸죠. 부활초 성분으로 보습력을 더 높이고 그것 말고도 이름 어려운 여러 가지를 넣었던데 그것은 검색창에 룩백 치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던가 댓글창 메뉴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룩백 맨즈 올인원 로션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2차 토론 묻히고 있는 이야기들. 2차 법정 토론이 있었죠. 2번의 토론을 유심히 본 결과 그동안 토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아니면 안 해, 싫으면 말어 했던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따, 날짜라도 그냥 법사님이 정해주는 날짜로 하게 해줘야 했구나. 사회자도 윤 후보가 원하는 분으로 딱 맞춰줘야 했구나. 토론 방식이나 주제도 윤 후보가 정하는 대로 해줬어야 하는구나. 평생을 본인이 유리한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오던 분을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다가 가둬놓으니, 즉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본인 권력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니 사람 멘탈이 나가버리죠. 항상 법치를 말씀하시지만 본인과 주변은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오신 걸로 보이니까요. 처음 나왔을 때 말끝마다 외치던 공정, 정의, 상식이란 말도 이젠 본, 부, 장, 의혹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요즘 윤 후보 입에서 직접 듣기가 힘들어졌잖아요. 2차 토론에서도요, 윤 후보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살펴봐도 뉴스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올라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라도 많이 알려진 거 빼고 묻혀서는 안 될 발언들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볼까요? 구독! 토론의 첫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에는 관심이 없고 준비해온 공격만 드립다 합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를 민주당이 정의당 뒤통수를 친 거래요. 가래 끌어불죠. 이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하죠. 근데 국민의힘이 무대뽀로 계속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죠. 결국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비례대표 먹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죠. 민주당은 눈 뜨고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반 있다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정의당도 들어와서 함께 하자 했는데 정의당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해 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빠그라져 버린 것이지요. 근데 위성정당이 민주당의 잘못이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줬죠. 180석.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국민의힘이 박살이 났던 거예요. 국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해도 위성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만한 빵이 있는데 힘센 2명 중에 1명이 야, 이것 좀 이렇게 좀 나눠 먹자 했더만은 다른 힘센 놈이 슈루 하면서 자기 먹을 만큼 다 갖다 챙겨 먹고서는 야, 너 왜 빵 안 나눠 먹었냐? 쓰레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말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주장을 알면서 한 것이면 성격이 나쁜 것이고 모르고 한 것이면 머리가 나쁜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 결과 윤석열 후보는요, 현재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방안이 없는 건지 나머지 3명이 이야기하는 개편 방안을 헐뜯기만 합니다.
마지막 19초 남은 발언까지 이재명 후보 공격에 쓰죠. 참 일관된 분이에요. 그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저 강목 돌고 있는 무대부 같습니다. 난 한 놈만 패! 두 번째 주제가 외교안보 정책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묻습니다. 여전히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는 주장엔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뭡니까? 여기에 한반도란 단어가 안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디다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거였습니까? 이미 한반도 근처에는 잔뜩 있는데요. 거기에 더 많이 해주십시오. 뭐 이러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주장한 적은 없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적은 있습니다. 이건가요? 이거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문맥상 당연히 한반도인 것을 한반도란 단어가 안 들어갔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썩은 정치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 아니냐고요. 더 놀라운 건요, 바로 다음엔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핵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공약으로 발표를 한 거라니까요. 이 얘기했다가 미국 정부 담당자한테도 무식한 얘기한다고 면박까지 당해놓고 이걸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쩝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공약이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압니다. 공약이란 게 뭐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도 알아요. 근데 너무 소름 돋잖아요. 전 국민들 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연속으로 거짓말을 시전을 합니다. 전 핵공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아저씨! 왔다 참말로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 토론에서 무슨 거짓말을 사콤보로 해버리십니까? 어떻게 이래요? 말하면서도 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해도 조중동은 입을 다물고 포털 뉴스에는 보이지를 않으니 그러시는 것이겠지만 요즘 마이크만 잡으면 밖에 나가갖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민주당 정권 때려 부시겠다 하는 분이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사콤보 거짓말을 보면서 윤 후보가 본인과 부인 의혹에 대해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되는 분이에요. 주제 토론이 끝나고 역시나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주도권 토론이었죠. 윤 후보가 시작부터 공격을 하는데요. 가만 보면 토론 때마다 항상 먼저 건드려요. 그랬다가 항상 본전도 못 찾고 하시죠. 뭘 얘기해도 본인 의혹이 훨씬 더 크니까요. 본인이 안 해도 선거운동 해주는 조선이랑 중앙이 알아서 작업을 해주는데 꼭 자기가 침을 발라불어 갖고 장사를 망쳐요. 역시나 대장동으로 공격을 하죠. 지난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죠. 김만배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죠.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그 녹취록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한참 앞에 2년 전쯤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한 녹취록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물론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죠. 뭐 신문이 아니고 계란판이에요. 어디? 조선하고 중앙이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가 뒤에, 그러니까 여기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조립해갖고 기사를 만들어냈죠. 선거운동 하느라 뿌려대는 기사들을 그대로 갖다가 들이댄 거죠. 참 조선이란 중앙은 힘들겠어요. 이렇게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다시 뒤집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선거 끝나면 신문지 수출량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이 얘기도 꺼냅니다. 최근 원희룡 씨가 들고 나온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하면서 아따 나와갖고 아주 야심찬 눈빛으로 뭐 액션 배우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했다는 문건 얘기, 그 얘기 말입니다. 저는요 요즘 이게 제일 웃깁니다. 검찰에서 이미 다 보고 검토를 하고 관계자까지 불러가지고 당사자까지 불러갖고 조사를 하고 공개까지 된 문건을 갖다가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을 발견한 마냥 원희룡 씨는 비장하게 검찰 전면 재조사 시작해야 합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든가요. 없죠. 그냥 쥐고서 선거 끝날 때까지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씨, 좀 정치를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다가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구린내가 풀풀 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따, 이번 선거 국면에서 원희룡 씨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꺼냈다가 윤 후보는 또 되치기를 당하죠. 이재명 후보가 이것저것 다 팩트체크를 한 이후에 묻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요, 2차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장동 업자들의 종잣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1150억 원 부실대출을 왜 봐줬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윤 후보가 그건 그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라 안 했다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가 다른 일반 대출 2건이나 수사를 했잖아요 라고 하자 에이, 그건 누가 그런 걸 합니까? 하면서 갑자기 서류 정리하는 액션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면서 넘어가 불어요. 실제로 대장동은 빼고 다른 일반 대출 2건을 수사를 했었죠. 말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봐준 것이 맞나 보죠. 그렇다면 대장동 종잣돈 마련하는데 윤 후보님이 큰 도움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윤 후보는요, 대장동 수호천사라는 별명이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 왜 먼저 항상 건드십니까? 항상 본인 머리가 깨지시면서. 안철수 후보한테도 면박을 당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랬습니다. 주도권 토론 때마다 윤 후보의 버릇인데요. 2명 이상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내 이재명 후보한테만 질문하다가 몇 초 남겨놓고 안철수 후보한테 또 이재명 후보 비난하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말씀해보세요. 이래버려요. 마치 뭐 빵 부스러기 던져주듯이요. 몇 번을 이랬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부하로 여기는 걸까요? 우습게 보는 것일까요? 항상 보면서 아니 안철수 후보는 왜 저걸 참고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발끈해버렸죠.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왔다 아주 그냥 막 채기가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윤 후보 표정 보셨습니까? 이랬어요. 잠깐 보시죠. 안철수 후보님께 이런 공직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그건 제가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도권 마지막 발언은요. 이재명 후보가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 걱정이나 하십시오. 본인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공개하라고 해도 콧방귀 끼고 계시는 분이 남한테는 참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죠. 저런 게 되는 분이에요. 물론 이재명 후보 업무 추진비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요, 국힘이 전부터 붙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전 그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국힘당 박영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죠. 업무 추진비 내역이 수상하다고. 수상하면 공개되어 있는 거 보면 되는데 보면서 계속 수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박수영 의원은 부지사 시절 어땠을까를 한겨레 기자님께서 취재해서 쓰신 기사를 봤는데요. 기가 차불더만요. 박수영 의원 부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살벌합디다. 도지사도 아니고 부지사였는데도요. 국힘당의 전매 특허죠. 얘기할 입장이 안 되는 인간이 앞장서서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 할 얘기를 다 쓰면 너무 많아갖고 오늘 잘 안 알려진 것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토론의 윤석열 후보는요, 1차 때와 똑같이 이재명 후보 공격할 문건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차례가 오면은 가지고 온 공격 자료만 이렇게 읽어댑니다. 질문이 들어오면요, 참 편하게 대답해요. 뻔한 거짓말은 기본 베이스로 장착을 하시고 정책을 물어보면 민주당은 무슨 정책 실현을 했습니까? 대책을 물어보면 민주당은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입장을 물어보면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 저요? 못 들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면 글쎄 좀 알려주시죠. 와따 참 토론 쉽게 하시죠. 3차 토론에서는 또 어떤 신기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 또 이제 댓글창에 안방 장배들, 이 손가락 여퍼들은 왜 윤석열 험담만 하냐고, 이재명 얘기는 왜 안 하냐고 또 손가락질들을 이렇게 하겠죠. 이재명 후보 악담을 듣고 싶으시면요, 핸드폰 들고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클릭하고 조작에 중독된 동업자들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악담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가 후보다워야 후보지. 식사하십시오.